어릴 적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전도 먹고 새 신발도 사달라고 조르면서 사람 냄새를 맡던 것. 네, 바로 시골 장터 얘기입니다. 멀리 삼한시대로부터 기원한 장터는 자신에게 없는 물건을 이웃과 맞바꾸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물건 값을 서로 흥정하는 소리에 시끌벅적하기가 이를 데 없었지만 사돈의 팔촌 소식부터 혼담까지 주고받는 그야말로 서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보실 1961년작 장날 풍경엔 그 정겨운 모습들이 잘 담겨 있는데, 오늘은 장날 풍경에 이어서 보시게 될 영화가 한 편 더 있습니다. 밀주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마을이 부자가 된 사연을 담은 1968년작 산성마을까지 두 편을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농촌의 생활이지만은 장날은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먼 동에 채 트기도 전에 마을에는 조반지는 연기가 가득 차고, 집집에서는 그날 장으로 내갈 물건을 챙기느라고 또한 법석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업을 근본으로 삼아 논밭을 갈아서 양식을 삶고 길쌈을 짜서 입을 것을 마련해 자급자족을 해왔지만은 집집마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해서 있는 것 없는 것을 이웃과 물물 교환하며 유무상통해 온 것이 우리나라 장의 시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은 해를 거듭하면서 고장에 따라 보름이나 열흘 또는 닷새만큼씩 정기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쇠전, 즉 우시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러 마을에서 모여든 크고 작은 소들. 농촌에서 소라면 제일 큰 재산의 하나이며 일하는 데 있어서의 능률로 봐서도 여간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사는 사람들의 신중한 모습도 당연한 일입니다. 힘세고 살찐 놈은 물론이지만은 다리뼈나 등뼈도 만져보고 소의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빨까지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흥정이 벌어집니다. 비싸게 받자는 것이 파는 사람의 심정이라면은 싸게 사자는 것이 사는 사람의 인적이니 타협이 잘 안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거간이 등장합니다. 옛부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데, 흥정을 붙이는 것이 거간의 직업이라 교묘한 수단으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다 같이 만족시키면서 흥정을 붙이고 양쪽에서 구전을 받게 됩니다. 쇠전이 흥성거릴 무렵에는 다른 장에도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농사만을 짓고 사는 농민들에게 가장 구미를 돋구고 흥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역시 어물시장인가 봅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물건에 따라 장터를 나누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양곡장, 채소장, 과물장, 포목장 등이 그것입니다. 이 밖에 특수시장으로서
양령시장과 수산시장도 곳에 따라서는 본창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골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농민들이 손수 가꾼 농산물이 으뜸이고 외계에서 산출되는 해산물이라든가 도회지나 공장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도 이 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갓을 써야만 행세를 한다던 옛 풍속도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도심지에서는 보기 힘든 유물처럼 버림을 받고 있지만은 아직껏 시골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 옛부터 내려오는 풍속은 그리 쉽게는 고쳐질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장은 물물 교환이 필요하게 된 옛날부터 존재해 왔었는데 문헌에 나타난 장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멀리 삼한시대부터라고 해서 이때도 역시 우리 조상들은 쌀, 보리, 조 등 오곡을 가꾸어서 장에 갖다 팔았다고 합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가로시라는 것이 있어서 물건의 매매를 이곳에서 했다니 지금도 동리옥이나 장터에 이른 길가에서 계란꾸러미나 고추, 잡곡 같은 사소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옛 풍속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장이 며칠만큼씩 정기적으로 고을마다 쓰게 되니 장을 따라 이동해 다니는 전문 상인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소위 장돌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정한 장소를 갖지 않고 항상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로 떠다니는 만큼 교통이 불편한 고장에서는 자연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전파자로서의 구실도 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이 장날도 근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 그들이 취급하는 물건도 근대적인 상품으로부터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채로운 물건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물건 거래로 흥성거리던 장터도 파장에 가까워질 무렵부터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장꾼들의 발걸음은 장터에 자리 잡고 있는 주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파장과 더불어 활기를 가지게 되는 주막에는 텁텁한 막갈리로 목을 축여가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장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술잔과 더불어 궁금하던 얘기도 오고 가며 사돈의 팔춘 친지들의 안부, 기륭, 혼사 등의 여담도 벌어지게 되니 주막은 자연 농민들의 사교장으로서 커다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점포의 발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장날을 통해서만 손수 가꾼 농산물을 팔아서 생활 필수품이나 농사철에 필요한 기구 등을 사게 되면 물론이려니와 장터에 나와야 새로운 문물이나 소식도 듣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니 장날은 농촌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친 교역장으로서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란의 긴 역사와 더불어 누룩 만드는 일을 유일한 생업으로 삼아온 산성마을. 이 마을엔 아직도 250년의 연륜을 말해주는 성토와 성문이 마을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누룩을 이어나르는 아낙네의 발걸음이 이 성문을 수없이 스쳐갔던 것입니다. 부산시를 굽어보는 해발 800m의 금정산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들의 양식과 술을 공급했던 곳인데, 물이 좋아 술맛이 좋았다는 것이 연유가 되어 그 후로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이 대대로 누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법의 제한을 받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동안 수없이 단속을 받아왔으나 이들은 누룩에서 손을 떼질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누룩을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밀만 해도 연간 8천여 석, 주세 수입의 약 2,400여만 원의 막대한 결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해가며 만든 누룩은 날마다 어둠을 틈타서 일부 미국상들의 중개로 경상남북도 일대의 밀주업자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작년 8월 부산진 세무서가 새로 설치된 이래 밀국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상들의 왕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야간 단속이 계속된 끝에 이들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불악단속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실시됐는데 마을에서는 산에다 감시군을 두어 단속반의 급습을 미리 탐지했습니다. 단속반이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누룩은 온데간데 없이 숨겨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계속됨에 따라 단속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싸움은 끊일 사이가 없었고 한때는 오물을 끼얹기도 하며 단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산진 세무서장은 마을 사람들과 자주 만나 자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인데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이 부모들한테서 과연 무엇을 배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장님, 우린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딴방도만 챙긴다면 이거 다 때려치우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산성마을 사람들에게는 남모를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농토래야 260세대의 반년 양식도 못 나오고 다른 일감을 마련하자니 이불학은 너무나도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딴방도만 챙긴다면 이거 다 때려치우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산성마을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 세무서에서는 여러 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때마다 세무서장은 지금까지 실시된 단속과 계몽만으로는 도저히 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일거리를 알선해서 생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세종자문위원과 관내기관장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끝에 마침내 젊은이에게는 직장을, 다른 가족들에게는 적당한 부업을 마련해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 산성마을 젊은이들은 오랜 악몽 속에서 벗어나 의젓한 산업용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합한 공장인 성창기업의 22명, 수출용 어망을 짜는 삼해공업의 200명, 시대복장의 27명, 연필과 칫솔을 만드는 보생실업의 25명, 자전거 튜브를 만드는 흥하공업의 36명, 대한식품의 6명, 모두 300여 명이 취업되어 저마다 벅찬 희망 속에 새 생활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반짝이는 산성마을. 지난 일들은 모두 옛 얘기로 흘러보내고 이 마을엔 새 생활의 꿈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술은 밀주가 아닙니다. 한잔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후세를 위해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를 청산한 마을 노인들의 홀가분하고 흐뭇한 마음처럼 가정부업으로 알찬 살림을 꾸며나가는 부녀자들의 마음도 마냥 즐겁지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50년의 밀곡제조는 건절되고 온 마을 사람들은 부정과 거짓이 없는 올바른 마음으로 보다 나은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